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익산갑 경선에서 김수용과 이춘석 예비후보가 맞붙게 됐습니다. 4년 전에 이어 리턴 매치가 이뤄지게 되면서 사활을 건 경선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9일부터 사흘간 당원과 일반 유권자 안심투표 50%씩 구성되는 경선 투표를 거쳐 21일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군산시의회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된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갑질 근절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갑질 행위가 심각할 경우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의정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노인 일자리 수가 고령화에 따라 올해 10,000개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900개씩 늘어났습니다. 올해의 경우 일자리 수에 비해 신청자가 많아 45%가량이 대기하고 있을 정도로 수요가 많은 실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민주당 익산갑 경선에서 김수흥과 이춘석 예비후보가 맞붙게 됐습니다. 4년 전에 이어 리턴 매치가 이뤄지게 되면서 치열한 경선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 누가 본선 무대에 진출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오는 19일부터 사흘간 경선 투표를 거쳐 21일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전국 1차 경선 지역 36곳을 발표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익산갑이 포함됐고 김수흥 의원과 이춘석 전 의원이 맞붙게 됐습니다. 그동안 경쟁을 펼쳐왔던 고상진, 성기청 예비후보는 컷오프됐습니다. 전북 한 개 지역입니다. 김수홍, 이춘석 경선. 4년 전과 마찬가지로 두 예비후보의 리턴 매치가 성사되면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후보는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유권자 표심 공략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양측 모두 자신의 공약과 지역 발전 전략을 적극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위기는 도전의 기회입니다. 전북과 익산의 변화를 이끌고 균형 발전을 통해 익산의 소멸을 막아낼 검증된 일꾼이 누구겠습니까? 예산 전문가이며 민원 해결사이자 뜨거운 신념으로 변화를 앞당기는 저 김수흥이 익산의 미래를 바꾸겠습니다. 저는 익산의 미래를 흘러가는 대로 두지 않겠습니다. 익산의 운명을 익산 사람이 직접 만들어 나가게 하겠습니다. 항상 표만 줬지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시민들의 말씀을 여러 번 대면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변해서 이렇게 익산의 역사에 절을 바치는 의지를 오늘 밝힙니다. 민주당 경선 일정은 6일부터 안심번호 추출을 시작으로 속도를 내게 됩니다. 경선은 일반 여론조사 50%와 권리당원 50%가 적용됩니다. 오는 13일까지 선거인 명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어 19일부터 4일간에 걸쳐 경선 투표가 진행되며 21일 개표 결과가 발표되면서 본선 진출 후보자가 드러나게 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이희성 민주당 익산을 예비후보가 지방의원의 총선 개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오늘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도 의원들이 모여 한병도 의원의 경선 승리를 갈망하면서 시민들에게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전화를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방의원들은 총선에 개입하려 하지 말고 익산의 민생 챙기기에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현재 4% 수준인 새만금 산업용지 비중을 두 자릿수로 늘릴 계획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현재 새만금에서 산업용지 비중은 9.9%에 불과하며 도로 등 인프라를 빼면 4%밖에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 수준인 산업용지 비중을 두 자릿수로 늘리는 것을 기본 계획에 담을 예정입니다. 새만금청은 올해부터 2년 동안 30억 원을 투입해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 수변도시를 탄소 중립 특화도시로 조성합니다. 새만금청은 지난 2일 탄소제를 사용하는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방문해 새만금 수변도시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탄소제는 시민이 거주하며 체험할 수 있는 지열과 수열 등이 원료입니다. 또 수변도시를 새만금 신항만과 연계해 친환경 배후단지로 개발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군산시가 올해 K관광섬 육성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오늘 열린 주요 사업 추진계획 보고회에서 K관광섬 육성,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 등 핵심 사업의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부진 예상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지방 재정 확보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톤 산업이 베트남산 요소 수입을 시작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달 23일 페트로 베트남 비료회사와 아톤 산업이 체결한 요소 우선 공급 양해각서에 따라 오늘 1차 선적분이 군산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톤 산업은 요소 1차 선적분 600톤을 시작으로 총 2,500톤 반입이 완료되면 매월 1,500톤을 지속적으로 들여와 도내에 요소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오늘 선적분을 필두로 앞으로 매달 1,500톤씩 베트남에서 요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 파동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양이 충분하지 않지만은 우선 파동은 피해갈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선적분까지 저희들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산시의회가 지난해 청렴도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나오면서 갑질 근절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갑질 행위가 심각할 경우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의정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지난해 군산시의회 종합청렴도는 4등급. 공직자가 느낀 부패 경험률이 전국 기초의회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37.21%로 나오면서 청렴 체감도 5등급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자 군산시의회가 갑질 근절 조례안 제정을 추진합니다. 의원이나 의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조례에는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의장은 갑질 행위자로 판단될 경우 사법기관이나 윤리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습니다. 또 해마다 실태조사와 교육을 진행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윤리 강령은 의원이 지켜야 할 도리. 예를 들어서 금품 수수라든가 청탁, 인사 그런 것들로 짜여져 있고 이게 지켜야 할 도리고 여기 지금 이 조례에 담아 있는 것은 지켜야 할 것을 포함해서 또한 거기에 대한 피해자가 있고 그 피해자에 대해서 대책 수립도 해줘야 되고 피해자 보호도 해줘야 되고. 갑질 행위가 심각할 경우에는 윤리강령에 따라 제명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갑질에 대한 기준이 우월적인 지위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로 규정하는 등 명확하지 않고 의원들의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게 갑질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갑질로 인해서 피해본 당사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규명하지 않으면 그 갑질이라고 하는 걸로 그 제명까지 가는 게 사실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도 모호할 수 있지만 논란도 많을 거라는 거죠. 특히 제9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열린 윤리위원회는 한 차례. 윤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조례 제정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예상됩니다. 지난달 입법 예고를 마친 군산시의회 갑질 근절 조례. 군산시의회는 의원총회를 거쳐 다음 달 임시회 상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시의 관내 계약 비율은 증가했지만 금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은정치 시민넷이 오늘 발표한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3개 지자체의 계약 현황 분석을 보면 지난해 익산시의 관내 계약 건수는 4,750건이었고 금액은 1,948억 6천만 원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해 계약 건수는 19.1% 증가했지만 금액은 7.9%가 줄었습니다. 조은정치 시민넷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 지원과 지역 물품 구매 활용 실적 등을 공무원 평가 지표로 활용하는 등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군산 시간여행축제 등 도내 지역축제를 지원합니다. 도는 축제심사위원회를 열어 군산 시간여행축제, 무주 반딧불축제 등 36개의 지역축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축제에는 13억 7,200만 원의 보조금과 맞춤형 컨설팅 등이 지원됩니다. 한편 이번 보조금은 올해 전북자치도 예산 삭감으로 인해 지난해 보조금인 15억 1천만 원보다 9.1%가량 줄어든 것입니다. 익산 국화축제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마련됩니다. 익산시는 지난 5일 정원율 익산시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천만송이 국화축제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어 축제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주차와 편의시설 개선, 사계절 축제와 다목적 축제 공간 조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발전 전략이 논의됐습니다. 시는 오는 3월 최종 보고회를 열고 축제 발전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가 확대됩니다. 도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 생존 애국지사 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참전 유공자 수당을 월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호국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를 기존 24,746명에서 25,223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올해부터 일부 학년에만 주던 교육비 지원을 초중고 전학년으로 확대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한 차례 초중고 전체 학생들에게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쓸 수 있는 체크카드를 지원합니다. 체크카드인 전북 에듀페이는 입학과 학습, 진로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학 지원금과 학교 밖 청소년 학습 지원비는 다음 달 말까지, 학습과 진로 지원비는 4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과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쉼터 설치와 지원계획 수립 등이 이뤄지게 됩니다. 도내 이동노동자는 9,2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군산시의 노인 일자리 수가 10,000개를 넘어섰습니다. 시의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9.7%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노인 일자리 수를 확대한 건데요.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은 60세가 넘는 나이에도 사회활동을 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말합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군산 공설시장의 청년몰. 이곳에는 청년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바로 군산시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입니다. 이처럼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우체국, 공원 등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 군산시의 60세 이상 인구수는 77,222명, 시 전체 인구의 2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늘어나는 노인의 경제활동 유지를 위해 노인 일자리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올해 노인 일자리 수는 11,009개로 10,000개를 넘어섰습니다. 2021년 8,338개, 2022년 9,145개, 2023년 9,511개 등으로 매년 평균 900개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일자리로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지금 사회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자리 참여 희망 어르신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취업 활성화형, 시장형 등 맞춤형 일자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월 30에서 60시간 사이로 어르신들이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고 근로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집에만 있지 않고 밖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니 우울감도 없어지고 즐겁다고 전했습니다. 가정주부였어요. 그러다가 좀 어르신들도 하길래 아직은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해서 심심해가지고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재미도 있고 활력소도 생기고 여러 사람 만나니까 좋던데요.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참여 희망자도 많아졌습니다.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자는 16,000여 명으로 일자리 수의 45%를 초과했습니다. 시와 관련 기관들은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지속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도내 기온이 가장 더웠던 지난해에 이어 지난 1월도 높았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기온은 1.2도로 평년보다 2.2도 높아 역대 6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도내 강수량은 53.4mm로 평년보다 많은 7위를 기록했고 눈이 온 날은 4일에 그쳐 하위 5위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2도 높은 13.7도로 역대 1위였던 지난 2021년 13.4도를 넘어섰습니다. 군산에서 맨발의 내복 차림 아이를 따뜻하게 돌본 지구대원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지난달 12일 새벽 2시쯤 군산 수송동의 한 길가에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내복 차림의 아이가 길가를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습니다. 긴급 출동한 수송 지구대원들은 아이를 구조해 담요로 감싸 안고 지구대로 복귀했습니다. 올해 3살 된 아이는 가족들이 잠든 틈에 집 밖으로 홀로 나왔다가 길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광대병원 닥터 헬기가 매년 평균 201차례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광대병원에 따르면 닥터 헬기는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1,594번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닥터 헬기 내부에는 응급장비와 의약품이 있어 심폐소생술, 기계호흡 등 응급처치가 가능하고 환자 신고를 받으면 5분 내에 출동합니다. 설 연휴 기간 익산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130곳이 문을 엽니다. 시는 오늘 9일부터 12일까지 의료기관 70곳, 약국 60곳을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광대학교 병원과 익산병원은 응급 환자를 위해 24시간 응급 진료 체계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지정 의료기관과 약국에 관한 문의는 보건복지 콜센터, 시청 당직실, 보건소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가 연안 해역 경비 강화를 위해 50톤급 소형 경비정 한 척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군산해경은 오늘 P35정인 소형 경비정을 목포 해경으로부터 전환 배치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소형 경비정 4척을 운영하게 됩니다. 해경은 소형 경비정의 추가 배치로 재난 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최근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성범죄와 음주운전 등이 잇따르자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이 교육 강화를 통한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임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직원 관리를 못하지 않았나 반성한다며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그는 지난해 10월 취임하며 의무 위반 발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비위 근절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하급자들이 돈을 모아 상급자 식사를 챙기는 이른바 모시는 날과 관련한 논란은 확인 결과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주 시민들의 젖줄인 전주천과 삼천이 홍수에 안전하면서도 전시와 공연,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명품 하천으로 재창조됩니다. 우범기 시장은 전주천변에서 전주천, 삼천, 명품하천 365 프로젝트 브리핑을 통해 홍수 예방 및 시민 안전 최우선, 시민 휴식 문화 향유 공간 조성, 하천 유지 용수 확보, 하천 조도 개선 등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사업은 2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고 2030년까지 국비 4,421억 원과 지방비 2,664억 원 등 7,085억 원이 투입됩니다. 우 시장은 그동안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한 치수를 최우선으로 하고 전주천과 삼천 일대를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수변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원시가 연말까지 15억 원을 들여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조성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것으로 국비 7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해 2인실 20개와 식당, 다목적실 등을 갖춥니다. 조성된 기숙사는 남원 지역 영농 현장에서 농번기에 5에서 8개월 동안 일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도내 상가 공실률이 전국에서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도내 집합 매장용 상가 공실률은 16.7%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9.9%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겁니다. 공실률이 높다 보니 도내 상가 투자 수익률은 지난해부터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 공유주방 익산 제빵소가 익산시 마스코트 마룡을 활용한 상품을 출시합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청년 예비 창업자 지원으로 익산 문화관광 마스코트 마룡을 활용한 마룡샌드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청년 예비 창업을 위해 청년 공유주방 익산 제빵소에 1,000만 원을 지원해 새 상품을 개발하도록 했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과 시 공무원들이 설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정 시장과 공무원들은 오늘 북부시장 등 7개 전통시장에서 다이로움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해 지역 특산품 등을 구매했습니다. 시는 오는 12일까지 전통시장 장보기 특별기간을 운영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2024 청년정책 아카데미 활동위원 20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군산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18세에서 39세 청년입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며 청년들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청년정책 아카데미 활동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는 추후 시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립도서관은 21일 수요일 오후 7시에 오건영 글로벌 경제 전문가를 초청해 위기의 역사가 지금의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 경제의 연결고리가 보인다라는 주제로 경제사 특강을 진행합니다. 강연 현장 참여자 접수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및 전화로 선착순 모집하며 강연 당일에 군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됩니다. 군산시 옥구읍에 위치한 더 미들레가 설 명절을 맞아 경로당과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모둠떡 34박스를 전달했습니다. 더 미들레는 직접 농사지은 쌀을 다양한 떡으로 가공 판매까지 하는 농업회사 법인으로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떡을 후원하며 나눔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출발해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최고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사이로 일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